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사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기생충 같았던 시댁 식구들 인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우선 제 소개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나이 앞에 3자를 달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살 때 남들처럼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만뒀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온 가족이 흩어져서 살 만큼 힘들고 배고팠습니다.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 싶었는데 제가 투자 쪽으로 재능을 보이더라고요. 운 좋게도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자본으로 현재는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라 해서 나태하게 일 안 하고 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세금 내는 것도 있고 오히려 젊었을 때 저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제가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서 공부하고 일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제가 어릴 때보다 더 넉넉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첫 대학 졸업 못한 게 두고두고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건 제 컴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나중에 제 아이에게는 비슷한 상황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네요. 저는 늦은 나이지만 사업이 자리 잡히고 여유로워지자마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일하면서 늦가기 대학생으로 대학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었지만 잠까지 줄이며 다녔어요. 워낙 욕심이 많아서 모든 걸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일도 공부도 결혼도 노력만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던 것처럼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장은 얻었어도 결혼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혼녀가 됐는지 지금부터 파렴치한 제 시댁과 남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이랑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4학년이라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맞선을 보다가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제가 선자리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때였죠.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는 엄청 끌린다거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은 다른 순서로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의 호기심은 진한 호감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구애도 저도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저는 남편 정도면 평범해서 결혼하기에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파란만장하게 살아서인지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거든요. 그를 낮춰본 게 아니라 평범해서 오히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남편이 제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혼자 자수성가한 건 알아도 모든 재산을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시댁도 시부만 안 계실 뿐 평범한 집이었고 저희는 양가 허락까지 잘 받아서 결혼까지 별탈 없이 꼴이 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양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사돈어른, 식사는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한가족 되고 처음으로 같이 하는 식사라서 제가 엄청 알아보고 식당 예약했어요. 멀리서 오신 사돈어른 입맛에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뭐 비싸니까 당연히 맛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식당은 좀 부담스럽네요. 한 끼에 도대체 얼마야 이게? 그럼 오늘 제가 남해에서 왔으니까 식사는 사돈께서 계산하실 건가요?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식당이니까요. 그래요. 이제야 맘 편히 좀 먹겠네. 에휴,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요. 얘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수심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니,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20대도 아니고 30대에 그 나이 먹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 어렵지 않잖아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정말 결혼 허락 안 내켰거든요. 그나마 곧 졸업 앞두고 있다 해서 겨우이 결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넌 나한테 잘해야 한다. 네 신랑한테는 더더욱이 잘해야 하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는 시모의 말에 표정 관리를 못하고 친정엄마께서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친정아빠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학이라면 저희 딸도 원래는 20살 때 다녔었는데요. 못난 아비 만나서 가세 기울고 공부를 스스로 포기했었답니다. 그래도 자기 힘으로 늦게라도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만 아니었다면 저희 딸도 남들처럼 졸업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저는 남편 없이도 우리 애들 뒷바라지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다 했습니다. 사돈내는 둘이나 되면서. 아무튼 저는 평생 아주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제때 학교 보내고 대학 졸업까지 잘 시켰네요. 솔직한 말로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욕심 없이 결혼시킨 거 너무 아깝습니다. 꽤 괜찮은 집에서 천짜리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머님, 더 이상 듣고 있기 거북해서 저는 나서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결혼 다 시켜놓고 누가 아깝고 누가 모자라고를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눈을 부라리며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예,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선자리는 무슨 선자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결혼 원한 건 저예요. 그때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남편은 어머님께 반박하더라고요. 아들,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니? 내가 내 아들 아깝다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너는 보는 눈도 참, 어휴, 속 터져. 못난 부모 때문에 저희 딸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저희 딸 좀 예뻐해 주세요. 애가 아주 야무지고 착합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기분 좋게 식사 마무리하시죠.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근데 며느리 야무져서 사업하는 건 알겠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언제 기울지 모르는 그런 위험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 걱정이 심히 됩니다. 엄마, 저 사람 다니는 대학이 내가 졸업한 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다 얘기 끝난 거잖아요. 오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모한테 역정을 내자 시모는 당황해서 저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들, 졸업장이 당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세기 네가 말해봐. 안 그러니?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이 네 콤플렉스니? 그럼 앞으로 내가 대학 얘기는 안 하마. 저는 시모의 심수를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 먹고 시모에게 당당히 웃어주며 말했어요. 컴플렉스라뇨. 어머님이 아들 자랑스러운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하고요. 30 초반에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미 자리를 잡고도 남았잖아요. 남들 대학 졸업장 딸 나이에 저는 제 건물 가졌으니까 더 큰 거 얻었다고 생각해요. 뭐? 건물?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건물주냐?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봐요. 땡땡구에 저 건물 한 채 있어요. 솔직히 건물주에 사업까지 하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까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요. 공부도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학교 다닌 거예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제게 미안해서 기가 죽은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고 딸 잘 컸으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시라고
시모에게 건물주라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전과 달리 상냥하게 바뀌더군요. 시모는 제가 건물주라는 말 한마디에 저한테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스스로가 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밥값도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의 만류에도 기분 좋아진 시모가 전부 냈어요. 어머, 내가 건물주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어쩐지 눈빛이며 자태며 다르다 했어. 사돈어른, 날 야무지게 잘 키우셨네요. 아들, 넌 알고 있었어? 아이고, 너 결혼 정말 잘했다. 몰랐죠. 자기야, 역시 내 마누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존경하는 거 알지? 난 처음부터 알았어. 자기가 보통 사람 아니란 걸. 시모의 태세 전환에 저는 많이 씁쓸했지만 역시 돈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시모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다 제가 건물주라는 걸 밝히니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빈정상할 법도 하신데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끝까지 식사 자리에서 젠틀함을 유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딸로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한 방 날려준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엄청 시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남해에 사는 시댁과는 자주 볼 일 없지 않냐고 잊으라 하셨어요. 결혼 초반부터 마음에 담아두면 두고두고 저만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날 시모의 무례한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다시 곱씹게 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말야, 어머님 나 미워하시는 거 맞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 엄마 밥값도 안 냈을걸? 아마 본인도 미안하셔서 계산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여보, 오늘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엄마 대신 진짜 미안해. 남편은 무릎 꿇듯이 주저앉아 제게 엄청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가 갑자기 왜 심술을 부린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명절 아니고서야 시모랑 자주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 제게 걱정 말라고 했죠. 여보, 내가 다 사과할게. 근데 앞으로는 명절 아니고서야 엄마랑 자주 마주칠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엄마가 워낙 힘들게 나랑 내 동생 키웠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엄마도 모르게 내 자랑을 심하게 하셔. 나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진짜 웃기지? 잘난 거 쥐뿔도 없는 아들이지만 엄마한테는 엄청 자랑스러운 아들인가 봐. 당신 울어? 아, 갑자기 왜 울어?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 제 남편은 위기를 항상 동정심 유발로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날도 저는 갑자기 남편이 보인 눈물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 눈물도 진심이 아니었겠죠. 그게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또 멍청하게 시모에 대해서 더 묻지 않고 남편을 보듬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저는 마지막 학년이라 곧 학교도 졸업이고 아이를 슬슬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 계획을 계속 미루더군요. 여보, 우리도 슬슬 아기 계획 세우자. 나 얼른 우리 애기 만나고 싶어. 애기? 갑자기 웬 애기?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나이도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 에이, 뭐가 늦어. 난 아직은 안 가지고 싶은데. 왜? 아직은 난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기 가지기 싫어. 신혼 좀 즐기자. 당신 결혼 전에는 내가 애 낳고 싶을 때 낳자며. 애기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손주 기다리고 계시겠어? 에? 우리 엄마는 손주는 필요 없다던데?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애 안 낳아도 오케이래. 애 낳는다 해도 엄마는 우리 보고 신혼 충분히 즐기라 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모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시모가 너무 고지식해서
아이 당장 낳으라고 재촉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간절히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진지하게 아이 가지고 싶어. 알겠어. 그럼 일단 나도 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난 자기가 지금 뭐가 가장 걸리는지 궁금해. 자기가 애기들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랑 어디 놀러 가면 나만큼이나 애기들 만나면 귀여워했잖아. 근데 자기 막상 우리 애기 낳자고 말하니까 계속 뒷걸음쳐서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궁금해. 뭐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편이 아빠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안 됐구나. 시간을 줘야겠다만 생각했어요. 알겠어. 당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그 대신 나 올해는 못 기다려. 알았지?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제가 막 싸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좀 서먹해지더군요. 그런데 자주 안 마주칠 거라던 시모가 얼마 안 가 또 남해에서 서울에 왔어요. 그땐 시누이 손을 꼭 붙잡고 왔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나타난 시모는 다짜고짜 한 달만 신세를 지자 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제게 대놓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물론 시모와 신우는 나중엔 자식들의 시커먼 속내를 숨길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경이가 이젠 서울에서 일하고 싶대. 갑자기 면접 일정이 수두룩하게 잡혔는데 이 넓은 서울에 당장 갈 곳이 있어야 말이야. 그래서 급하게 너희 집으로 왔다. 괜찮지? 서울에 갈 곳이 왜 없어요, 어머님. 호텔도 그렇고 단기로 몸만 와서 지낼 수 있게 잘 돼 있는 방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아가, 이렇게 낯선 서울에 따뜻한 오빠 집이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해? 늙은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응? 새언니, 미안해요. 저 딱 한 달만 신세 질게요. 네? 신세는 무슨,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신세 졌다고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렇지 새아가? 으이그 걱정 마라. 난 일이 있어서 집 가봐야 해. 네 시누이만 한 달 잘 부탁한다. 그 정도는 가족끼리 해줄 수 있잖아. 여보, 나도 부탁할게. 내 동생 한 달만 딱 봐주면 안 돼?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거절했는데 3명이나 동시에 제게 애원을 하니까 거절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짐 가득 챙겨온 시누이를 쫓아내는 그림도 이상해서 저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 하니 놀러 온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모에게 왜 갑자기 왔냐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놀라지도 않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니까 불편함 없으니 지금 이 상황이 저만 황당하나 싶었어요. 여보, 혹시 아가씨랑 어머님 오늘 우리 집에 올 거 알고 있었어? 어? 그렇잖아. 갑자기 오셨는데 왜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나만 놀란 거야? 그게 사실은 난 미리 엄마한테 들었지. 나한테 상의할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애기 문제로 한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 꺼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싶었어. 나도 눈치 보다가 말 못한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이번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한 번은 참고 넘어갈게.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랑 먼저 상의해줘. 응? 알겠어. 자기 말 꼭 명심할게. 저는 그렇게 남편이 사정사정하고 시모가 하도 부탁해서 오케이 한 건데요. 호의를 호구로 받아들이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가씨, 식사하세요. 새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아, 또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을 한솥 끓여놔서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땡기는데. 새언니, 다른 건 없어요? 제육은 좀 매콤하니까 일단 앉아서 먹어봐요. 오빠, 나 매운 떡볶이랑 국물 닭발 땡기는데. 오빠는?
시키면 먹을 거지? 아, 나도 오늘 점심에 느끼한 걸 먹었더니 매운 게 땡기네. 그럼 시킨다. 채연이도 시키면 먹을 거죠? 그럼 뭐 그렇게 할게. 신우이는 며칠 같이 지내자 제게 반찬 투정을 심하게 했어요. 툭 하면 배달시켜 먹자면서 저희 남편을 꼬드기더군요. 실컷 밥을 다 차려놨는데 몇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뚜껑 열리더군요. 제가 찬바람 쌩쌩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우와 눈치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남매가 더 얄미운 건요. 배달을 꼭 현금으로 주문해서 음식 계산을 요리조리 피하고 애꿎은 제가 계산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남편의 패턴을 파악하고 제 지갑은 안전히 사수했습니다. 새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혹시 배달되면 음식 좀 받아주세요. 오빠한테 부탁해요. 네? 내가 받을게. 신우이는 화장실에 가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때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은 어김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현금 계산으로 했는데 내가 현금이 없네. 자기 현금 있어? 카드로 해. 기사님 단말기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지갑에 현금 없어? 평소라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줬을 텐데 그게 몇 번 반복되어서 저도 방어를 잘했답니다. 현금 없으면 입금을 해드려. 그래. 그럼 되겠네. 남편은 뭔가 불편한 얼굴로 배달 음식을 받았고 신우는 해맑게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왔어? 와, 맛있겠다. 넌 배달 올 때마다 배가 아파? 뭐가? 돈 반띵해서 보내라. 뭐? 새언니가 계산한 거 아니야? 내가 계산했거든? 집밥 먹으면 되는데 굳이 배달을 시켜서 돈 쓰게 만들어. 오빠도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신우한테 괜히 화풀이하는 남편을 보고 속으로 좀 웃겼어요. 그동안 제 돈은 써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자기 돈 나가니 신우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신우가 너무 괘씸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식사도 안 챙겼습니다. 새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김치볶음밥 간단하게 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냄새 엄청 좋아요. 네.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제 것만 했으니까요. 뭐야, 여보, 내 밥은? 아, 당신이랑 아가씨는 요새 저녁마다 배달 음식 먹길래 나 먹을 것만 했어. 새언니, 매일 물어보다가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오늘은 집밥 땡겼거든요. 어이, 진짜야? 어쩔 수 없지. 대충 있는 걸로라도 먹을게. 내가 차려 먹으라고? 난 김치볶음밥 먹어야 하는데. 알았어, 먹어. 근데 김치볶음밥 1인분보다 많아 보이는데. 새언니, 저랑 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아가씨, 제가 점심을 조금 먹어서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오빠랑 같이 요리해서 먹어요. 아참, 여보, 밥 없으니까 새로 해서 먹어야 해. 그렇게 일부러 저는 남편 놈과 신우이의 밥을 챙기지 않고 저녁마다 제 밥만 챙겨 먹었어요. 제가 몇 번 그러자 신우이는 삐진 건지 친구 집에서 지낸다며 짐 싸서 나가더군요. 저는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했습니다. 새언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정말 너무해요. 밥 가지고 치사하게. 뭐가요? 매번 저녁마다 밥 차려줘도 안 먹은 건 오빠랑 아가씨잖아요. 몰라요. 나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알아도 괜찮죠? 네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몇 번 배달 음식 먹었다고 먹는 거 가지고 유치하게. 투덜거리지 마. 당신이 애야? 저녁 준비한 사람 무한하게 매번 차려놓으면 안 먹는다고 배달 음식 주문한 게 누군데? 게다가 음식 계산도 내가 하게 만들었잖아. 너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됐고, 앞으로 저녁 지금처럼 각자 먹는 거야. 나한테 차려달라 하지 마. 여보, 뭐?
평생 그럴 건 아니지? 당분간만이지. 몰라. 생각해 볼 거야. 알겠어. 남편은 그 뒤로 제가 먹을 저녁까지 혼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화해는 하고 싶었나 봐요. 아직 남편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냐며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보느라 한동안 제게 말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 열불 터지는 제게 시모까지 나서서 기름을 마구 붓더라고요. 시모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는 시누이 쫓아냈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건 모르는지 다른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아가,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게 참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남해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는 점 이해해다오. 너희 시누이 말이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가 봐. 아가, 네가 내 딸 생활비 좀 챙겨줄래? 네? 서울 물가가 너무 무섭구나. 내가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글쎄 돈이 턱없이 부족한가 봐. 더도 말고 딱 1년만 도와다오. 걔가 서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야. 응? 너 주머니 넉넉한데 이럴 때 시댁도 돕고 하면 좋잖니? 싫어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집도 제공했는데 생활비까지 대주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배달 음식 엄청 좋아해요. 매 끼니 배달 주문하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라죠. 뭐? 싫다고? 네. 너 아무리 네가 돈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 시애미한테 거절을 하냐? 너 친정 동생이었어도 네가 그렇게 했을까? 시댁 식구는 식구도 아니냐? 아니요. 저는 친정 동생이었으면 더 심하게 거절하고 아가씨 혼냈을 거예요. 부모 도움 없이 언니 도움 없이 네 앞가림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말 다 했냐? 어머님, 저 일하는 중이라서 일단 전화 먼저 끊을게요. 돈이 진짜 필요하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저는 억지 부리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 남편이 엄청 노려보더군요. 나랑 내 동생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엄마한테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엄마 말씀하시는데 그냥 끊어버렸다며.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 어머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난 미팅 가야 하니까 끊었지. 친정 부모님이었어도 그랬을까? 아, 자기랑 어머님 진짜 웃긴다. 왜 계속 친정이랑 시댁을 비교해? 생활비 보태주는 거 당신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자르냔 말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 말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셨겠어? 어른 무안하게 정말. 그렇게 애틋하면 생활비 당신이 챙겨주면 되겠네. 왜 나한테 난리야? 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도와주라. 아, 내가 차용증 쓰고 빌려줄 수는 있어. 근데 조건 없이 보태주지는 못하겠다. 뭐? 차용증? 당신 말 다 했어? 제가 돈 문제에 선을 단호하게 긋자 남편은 제게 너무 서운하다고 울었어요. 내가 아가씨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 아가씨 지금 일을 구하긴 했대? 당신 정말 사람 서운하게 한다. 당신 울어? 지금 이 상황에 눈물이 나와? 당신 말야 모든 걸 눈물로 해결하려 하지 마. 왜 자기 다 큰 동생 용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나 시댁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 우리 둘 부부로 새로운 삶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근데 왜 자꾸 나 결혼한 거 후회하게 만드니? 제발 이러지 말자. 나야말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제발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줘. 당신 돈 많아서 내가 얼마나 안심했는데. 건물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아니 이런 것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시댁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애 낳아서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 시댁이랑 당신 전용 ATM기 아니라고. 돈 달라는 말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는 뭐가 그렇게 쉽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용돈 안 받으셔. 그리고 당신도 멀쩡히 일하고 있잖아.
왜 당신이 동생 생활비 보태줄 생각 안 해? 제가 절대 돈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딱 1년만 도와줘.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사실 백수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진작 도왔지. 뭐, 당신이 백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평소에 일이 힘들다며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덜컥 그만둘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매일 출근하는 척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낸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언제 회사 그만뒀어? 몇 달 됐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뭘 믿고 이렇게 대책 없이 회사 관둔 거야? 당신 사업도 하고 있고 건물도 월세 매달 받으니까 우리 당장 굶을 일은 없잖아. 그래서 당신 믿고 그만뒀지. 회사 다니는데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일상에 너무 지치더라.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였는데 부장이 그날따라 나 붙잡고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사직서 냈어. 남편은 제 재산만 믿고 겁없이 그동안 근속하던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당신 그동안 나 열심히 산 거 알잖아. 이제 나도 돈 많은 마누라 덕 좀 보자. 그리고 당신이 너무 시댁이랑 친정 구분하지 말았으면 해. 우리 가족들도 말이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꽃길 걷게 해주고 싶어. 나한테 동생이랑 엄마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이 따위는 안 낳고 싶던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철없는 남편은 백수인 주제에 또 자기는 동생이랑 엄마가 중요하다며 아이 따위는 안 낳고 싶다고 선언하더군요. 애 낳으면 우리 시간도 돈도 모두 아이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지니까 우리 가족들 못 챙기게 되잖아. 그건 절대 안 되지. 여보,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나 회사 생활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살림도 하고 당신한테 잘할게, 응? 그리고 이 기회에 당신 사업도 내가 배워서 나중에 옆에서 일 도와줄게. 살림? 라면도 내가 끓여줘야 먹던 네가 살림? 웃겨 죽겠네. 그러니까 너 다시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지? 내 사업을 내가 널 뭘 믿고 너한테 못하러 가르쳐 주겠어. 이제 우리 이혼할 건데. 저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게 밥주걱뿐이라 그걸 쥐고 남편놈 따귀를 야무지게 날렸습니다. 아프잖아. 이혼이라니. 난 절대 당신이랑 못 헤어져. 아프라고 때린 거야. 너 맞아도 정신 못 차리겠지? 당장 나가. 못 헤어지긴 개뿔. 내가 비싼 변호사들 써서라도 너 같은 놈이랑 징글징글한 시댁이랑 전부 인연 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는 남편 놈을 쫓아내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당장 빠르게 남편 놈 짐을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백수 남편 놈과 시누이 남아있던 짐들 모조리 싸서 남의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었지만 돈을 쓴 만큼 제 속은 많이 후련하더군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배포도 크고 한 번 아니면 바로 결정하는 편입니다. 쫓아낸 남편한테는 바로 이혼 사유를 전달하며 변호사 만났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아차 싶은지 집에 찾아와 아주 빌빌기면서 사과하더군요. 제 돈 믿고 배째라시기던 그 동태 눈깔은 깜짝 놀랐는지 그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자기 돈 탐 안 낼게.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나 회사도 다시 다닐게. 그럼 당연히 회사 다녀야지. 백수의 이혼남을 누가 좋아하겠어? 새 출발하려면 열심히 살아. 나 시간 허비하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앞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랑 전화로 얘기해. 알았지?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그럼 내 짐이라도 좀 줘. 몇 개 남겨두길 잘했네.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서
네 캐리어는 남겨뒀어. 잠시만, 캐리어 달랑 하나가 끝이야? 내 나머지 짐은? 당신 짐? 그건 나중에 따로 연락 올 거야. 근데 미안한데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수중에 5만 원도 없는 게 말이 돼? 미안.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을 빼주려다 10,000원 2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남편은 2만 원 받고 입맛을 다시다가 캐리어 끌고 터덜터덜 가더라고요. 얼마나 찌질하고 없어 보이는지, 제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시댁에는 따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짐이 벌써 도착할 리가 없을 테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잠시 집 밑에 내려와 보라고 해서 남편 보내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갔더니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이삿짐 트럭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보낸 그 이삿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못 보던 짐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아직 못 들었냐? 네? 뭘요?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어쩜 그러고 한 번을 연락 안 해서 섭섭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 덕분에 나 좋은 일 많이 생겼지만요. 아이고, 답답해라. 나 너네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직 내 아들한테 못 들었니? 나는 여기서 너희랑 살고 네 시누이는 오피스텔 계약해줬어. 정말 큰 마음 먹고 내가 남의 집 팔아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서울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지 않니? 뭐 투룸이나 되면 내가 얘랑 살겠는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서 그냥 얘 결혼 전까지 쓰라고 오피스텔 원룸 하나 계약해줬어. 난 뭐 이제 너네랑 같이 살면 되니까. 넌 복 받은 거야. 이제 오늘부터 시애미가 해주는 밥상 얻어먹을 수 있잖아. 일단 나중에 회포는 풀고 지금은 이삿짐 트럭 기다리니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시모는 시누이 월세도 아니고 매매로 서울의 오피스텔 코딱지만한 원룸 3억짜리를 덜컥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의 무모함은 시모랑 닮은 거였나 봐요. 시누이는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요. 정규직도 아닌데다 서울에서 겨우 알바하면서 자기 엄마 꼬드겨 오피스텔을 계약한 거였어요. 정신없어. 우리 빨리 끝내고 가전제품 보러 가요. 새언니, 오피스텔에 세탁기랑 냉장고는 있어요. 근데 침대는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사올 온 기념으로 새언니가 해줄 거죠?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가씨도 어쩜 온 가족이 김칫국 마시는데 일가견이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제가 진입하려는 이삿짐 트럭을 막자 시모와 시누이는 어리둥절해했죠. 저는 남해에 있는 시댁집 팔아서 홀라당 시누이한테 투자하고 본인은 아들네 부부랑 같이 살겠다는 시모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줬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이제 이혼하겠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 지분이 커서 제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리미리 연락하시면 좋잖아요. 어쩌시려고 이렇게 무모하세요? 이혼은 무슨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돼. 어머님 허락이 왜 필요해요? 결혼은 허락받았으면서 이혼은 허락 없이 하겠다? 정말 너 웃기구나. 어머님이 더 웃겨요. 어떻게 며느리랑 상의도 없이 얹혀 살 생각부터 하세요? 시끄럽다. 아니 당장 나보고 이 많은 짐을 들고 어디를 가란 말이야. 너 귀가 먹었냐? 나 남의 집은 팔았다니까.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불러와. 어머님, 저 귀 안 먹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방금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한다고요. 어머님 아들 여기 없어요. 말도 없이 회사 관둬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구했다면서요? 거기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알바가 아니라 일을 구해요. 좁아 터진 원룸 오피스텔에서 어머님이랑 오빠랑 셋이 어떻게 살려고요?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살 오피스텔이라고요. 절대 안 돼. 엄마 여기 눌러붙어. 이삿짐 센터는 곤란한 얼굴로 어떻게 하냐고 묻고 저는 나 몰라라 했어요. 정말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모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끝까지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이 몹쓸 거사, 책임져라. 내 인생 책임지란 말이다. 너만 믿고 내가 남의 집을 팔았어. 제가 어머님한테 집 팔라고 부추겼나요? 아가씨가 보나마나 그랬겠죠. 전 이제 남남인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알아서들 살 길 찾으세요. 어머님 딸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 판 집을 왜 저한테 책임지래요? 집값이 3억이야. 난 네가 그 돈 내놓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아, 이 집안은 툭 하면 나보고 돈 달라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애도 낳기 싫대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잘 먹고 잘 살고 싶대요. 근데 제 돈으로 그러고 싶다 해서 이혼하자 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 이 집에 봉사나 기부 같은 거 하러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시모는 개거품 물며 3억 내놓으라 하고 저는 시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콧김을 뿜으며 저를 노려보는 시누이를 비웃어줬습니다. 아가씨,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무슨 생각으로 3억짜리 오피스텔을. 참나,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디 욕심 부려서 엄마 전 재산을 건드려요? 난 새언니만 믿었죠. 새언니 돈 많잖아요. 누가 이혼할 줄 알았다? 저는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는 두 사람 때문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한 차례 더 소란스럽더니 시모와 시누이는 체념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던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도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왔어요. 남편 놈이랑 연락이 닿았는지 셋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단체로 찾아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짜증나도 절대 틈을 안 보여줬어요. 제가 받아주니까 자꾸 돈이라도 달라고 매달려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어요. 귀책 사유는 분명하게 남편한테 있어서 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챙겼습니다. 제게 위자료도 줘야 하고 돈이 없으니 전 남편 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둔 회사에 다시 애걸복걸하며 복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회사에 자리가 남아있던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대신 전 남편은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이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된 걸 저에게 감사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셋이 같이 생활하면서 부디 돈의 소중함을 좀 깨닫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돈 많은 거 애초에 계속 숨길 걸 그랬나 잠시 후회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재산을 공개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 아이 낳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저는 아무래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시댁한테 끌려다녔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며느리는 남입니다. 남의 돈 함부로 욕심내고 탐내다가는 제 전 시댁 식구들처럼 큰 코 다쳐요. 더 이상 제 주변에는 그런 어리석은 시댁과 남편감 없기를 바라네요. 그럼 여러분,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사람 경계하며 돈 조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